안녕하세요. 나치존마 에피소드 3. 오늘은 도덕적 우월성과 분노에 관련한 사연입니다. 나치존마는 나르시시즘, 특히 과도한 나르시시즘에 덫에서 벗어나 취약함을 존중하는 마음챙김 훈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개인 안에서 관계성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이것에 따른 고통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의식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자신의 취약함을 느껴하는 그 감정들, 외면하기 쉽죠. 그런 것들을 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챙김 훈련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이야기거리들, 경험들도 과도한 나르시시즘 혹은 나르시시즘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익명으로 이메일로 설명란에 있고요. 보내주시면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에서 나르시시스트 쪽에 속하는 사연자입니다. 최근에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덕이 악용되어 부도덕의 도구가 되는 다양한 변종을 충분히 알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에. 하지만 그런 이유로 대부분은 그러한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며 자기 인식에 지평이 들어온 부도덕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떠들썩하게 가리키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스스로 미덕의 파수꾼이 되어 자신을 더욱더 도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타인에게 부도덕을 투사하면서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서도 나타난다. 마치 스스로 선을 위해 싸우는 전사처럼 느끼게 된다. 도덕적 면허, moral license이라는 것도 이 변종에 들어가는데 작은 선행만으로 자신이 타인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고 여기며 일종의 도덕 면허증을 스스로에게 발급하곤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행은 줄이고 반면에 타인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처럼 크고 작은 도덕적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희생자,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감정을 쉽게 얻도록 만드는 누군가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러면 자신은 작은 선행을 통해 이미 도덕적 면허를 얻었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타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는 보다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저는 팀 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들에게 회사나 사적인 부분에서 불미스럽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부도덕성을 회사에 알렸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업무와 관련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엄청 분개하며 난 저들과 달라, 난 저러지 않았어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내부 고발도 했던 용감한 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잣대로 도덕성을 적용하며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지난 날을 살아왔습니다. 나치존마 영상을 보며 제가 과도한 나르시시스트이고 저의 내부 고발 또한 불화에 대한 복수심과 저의 우월성, 나는 맞고 너희가 틀렸어를 보여주기 위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 또한 컨닝도 했었고 자소서를 속이고 취직을 하는 등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 일도 생각해보니 나도 그들과 사실 그런 행동을 같이 하는 걸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었고 파워 관계에 눌리는 척, 방관하는 척하며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회식을 비싼 곳에 가서 몰래 법인카드로 종종 먹고 그런 것을 즐기곤 했었습니다. 요새 이런 생각이 들면 공익제보, 내부 고발에 대한 정의부터 흔들리면서 많이 괴로움이 듭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우려했던 점이 있다면 저로 인해 공익제보, 내부 고발에 대한 의미가 희석이 되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저로 인해 정말 순수하게 공익제보한 분들의 의미와 행동이 나르시시스트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에는 분명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우월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행동에 대해서만 관점을 분명히 하는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좀 용기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먼저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여기에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사들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비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내부 고발을 통해서 제거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스스로 나는 내부 고발을 했던 용감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지만 이게 사실은 복수심이나 분노에서 한 것이었지 회사나 뭐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셨고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읽으면서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타인에게 더 타이트하게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을 이용해서 비도덕적으로 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뜨끔하면서 아 내가 그런 거구나 하는 자각도 있으셨고 그러면서 내면적인 동요를 느끼고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읽은 책인데 요하임 바워라는 분이 쓰셨죠. 예전에는 그 우리 인간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 관점을 이기적인 유전자로 봤었는데 공감하는 유전자는 그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저도 이런 추천을 좀 드리는 책이고요. 마침 그 책을 읽고 이런 또 나치조마 동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겪었던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좀 느낀 동요가 있으셨어요. 그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두 가지가 과도한 나르시시즘과 연관해서 떠올라요. 첫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 공익제보, 그죠? 혹은 뭐 내부 고발 같은 그런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그 내 진짜 깊은 마음의 의도, 그 감정적인 어떤 것에 대한 반응, 그죠? 그 의도에 따라서 이게 꼭 정말로 도덕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의 부도덕에 대해서 나는 저러지 않아. 나는 저들과 달라. 난 더 나아. 난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굉장히 분개하게 됐고 그리고서 이제 저런 사람은 고발당해서 마땅하다. 나는 저런 사람들을 고발한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점이 있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부하가 있는 상사의 어떤 부정한 면을 봤을 때 그래도 그거를 이제 내부 고발이나 어떻게 고발을 해서 이렇게 딱 드러내면 더 큰 일로 저한테 해를 입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감히 그렇게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상사들한테 내가 어떤 이렇게 함부로 고발했다가 네. 봉변 당할 수 네네. 있다라는 그런 겁이 나서. 네, 겁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당신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야 그런 우월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우월감이나 이런 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도덕적으로 되게 별로이기까지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더 싫을 수는 있는데 그거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해라고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불화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감히 고발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월감을 특별히 여기서 느낄 필요를 별로 못 네. 느낀다. 알겠습니다. 도깨비님은 어떤? 이 사연자님이 팀 내 불화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내부 고발이라는 상황이 사실 별개의 상황인데 이거를 되게 합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팀 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내부 고발이라는 어떤 도덕성을 좀 이용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게 조금 떠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였다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키포인트들이, 좋은 이런 소스들이 있으니까.
뭘 위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필요하고 충분히 좋은 리소스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 도깨비 입장에서 보면 음. 팀 내 불화라는 건 사실 되게 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을 거고 이 사람들은 뭔가 복수나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 그걸 내가 또 목격하고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딱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되게 복수가 하고 싶고 그런데 마침 복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때 네. 나는 그걸 확 전복시키고 싶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마음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런 마음은 제가 우월감이죠. 이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죠. 나랑 불화를 겪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게 좀 중요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맞나요? 그쵸. 그쵸.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뭘 느끼길래 우월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뭐 도덕적인 부분을 내가 고발해서라도 느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사연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라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작아져 있고 20대에서 나는 굉장히 작아지 먼지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우월감으로 승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약간 과도한 나르시시즘에 들어있는 거라서 제가 또 설명을 하자면 나르시시즘이 좀 과도할 때 우리가 위축된다? 어떤 이렇게 불화나 이런 것도 있을 때 이렇게 잘 보듬어지고 케어가 되거나 이렇게 좀 올려지지 않으면 쉽게 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작아지고 위축된 느낌들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과장되게 더 난 정말 무릎 꿇고 상당히 비굴해진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느낌인데 과도한 나르시시즘에서 이런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렇게 비굴해졌기 때문에 강렬한 복수심도 느끼고 비굴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우월감을 다시 쟁취하는 게 중요해진다. 뭐 이런 원리로 좀 이해하면 비슷할까요? 그럼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월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럼 이거는 내가 느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존중감, 부족한 면에서 또 필요로 하게 되는 상대적인 우월감 그런 거가 되겠네요. 아율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제가 사연자님 대회에서 말했던 그 존중감이 되게 삐뚤어져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떤 존중감이 삐뚤어져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팀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되게 비굴해지고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려서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씁쓸하네요. 좀 안 됐기도 하고 원래는 내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잘 지낸다는 것이 내가 원했던 거고 그런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거기서 온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처 때문에 더 비굴해지고 그 때문에 더 마음이 뒤틀리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르시스적인 자기애적인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관계에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 관계에서 뭔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누가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컨트롤한다, 파워도 없는 것 같다 느낄 때 오는 그 상처 때문에 그 극복이 안 돼서 마음이 틀어지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같이 해를 끼치고 싶게 되는 근데 사실은 잘 지내고 싶었던 욕구였는데 그게 이제 뒤틀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좀 마음이 좀 살짝 그러네요. 그죠? 저는 사실 이제 사연자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내부 고발하고 나서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하시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야라는 쪽으로 올라가니까 좀 그런 걸 원해서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원래는 잘 지내고 싶었고 근데 이게 안 됨으로 해서 여기 복수까지 하게 된 거다라는 걸 듣게 됐을 때는 좀 저도 되게 좀 마음이 안 좋고 씁쓸하고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도 오래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우월감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한테는 넣었지만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흔들렸거든요. 어떤 나치존만 동영상이라던가 공감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이거 내가 허구의 어떤 좀 시나리오인 것 같다 했던 점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내가 원래 원했던 그 잘 지내는 것은 실패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좀 포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듯이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예를 들면 그게 뭐 공익제보나 내부 고발이라던가 뭐 회사의 안위에 뭐 어긋난 일을 하는 어떤 일들을 한다 쳐도 그 행위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것이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만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특히 여기에 있던 내용처럼 내가 어떤 감정적인 복수심이라던가 나의 그 관계에서 온 불화 때문에 쭈그러진다. 그런 어떤 내 자존감에 온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뒤틀려져서 우월감을 정말 너무 원하게 되고 우월감이 막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충동 때문에 사실은 이게 뒤엉켜서 만약에 내부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타적인 게 아니죠. 도덕적인 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기적인 거죠. 이 부분은 이런 이기성은 이제 과도한 나르시시즘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보내신 분도 이게 분노와 우월감과 관련된 부분이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여기 쓴 내용만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도깨비님 얘기를 봐도 좀 그렇게 느껴져요. 공감적인 유전자라는 책에 있는 이 구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크고 작은 도덕적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다른 희생자,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감정을 쉽게 얻도록 만든 누군가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 구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나 스스로 정당성을 더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과도한 나르시시즘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윤리적이지 않다. 그게 부도덕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한 부분과 저는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흔히 있어요. 뭐 내가 환경운동자다. 무슨 활동가다 아니면 나는 뭐 비건이야 베지테리안이야 뭐 도덕성을 외치는 뭐 정치인이나 뭐 저널리스트나 그런 어떤 이제 자신의 포지션이나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뭐 그거 상관없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사는 그런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들만으로 우리가 이것이 도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이건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보기에 남한테 많이 베풀고 봉사도 하고 뭐 약자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행위를 할 때조차도 이 안에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들어가게 된다면 나의 그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내가 이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어떻게 보면 훔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겉에서는 잘 티가 안 나요. 그건 진짜 내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이고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동기가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행위들이 치우칠 수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 이제 의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널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타인에게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배려심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고 다 나를 좋아해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체성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자신이 결핍된 그 자기애적인 욕구를 채우느라고 이런 그 아이덴티티
나는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해. 나는 항상 너무 헌신적이야. 배려하면 실제로 많이 돕고 뭐 들어주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커뮤널 나르시시스트 경우에는 특징이 타인의 부도덕한 점 아니면 불공정한 일을 보면 이렇게 격분을 하는 성향이 있어. 강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는 자기는 이제 좀 관대하고 공감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말 친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시간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런 느낌을 또 안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본인이 공감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거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커뮤널 나르시시즘이 진짜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나 배려와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진정한 배려나 관심이 좀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면 이 욕구의 중심에는 자신의 사회적인 파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요성이 더 중간에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 선행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신 정말 의도이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이다 보니 정말 친한 사람 딱히 그렇게 안 느낀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사실 이러한 대상이 되면 상대방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못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존재가 그걸 필요로 하고 나는 도움을 주고 하는 관계가 돼서 이 사람들이 보다 내가 좀 우월해지죠. 또 더 심한 경우는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넌 여전히 내 도움만 받고 있어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넌 이기적이야. 이런 느낌을 말로는 안 하지만 자꾸 도움을 받고 챙김을 받고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나는 이런 거를 굳이 요구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뭔가 좀 온전치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사람들은 좀 자신이 무능하거나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과도하게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이들이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널 나르시시스트 같은 면모를 띠게 되는 데에는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낫고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잘 납득을 못하니까 타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면 내가 설득당할 수 있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저들이 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난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걸 위해서 타인의 그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타인을 이용하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타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나 관심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네, 중심은 자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 이 에피소드에는 상사한테 우리가 복수심이 들 수는 있어요. 뭐 동기한테.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직장에서 뭔가 이거를 알렸을 때 해고가 될 정도의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하면 그거를 이렇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냐. 물론 뭐 이 제보하신 분이 쉽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내가 이거를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냐 하는 문제에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여러 불편함들이 따르죠. 자신의 안위도 걱정이 될 거고 타인이 그런 결과를 이제 받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어떻게든 불화가 있었을 때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 복수처럼 이렇게 고발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됐을 때 저 사람한테 어떤 그 해고 같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은 약간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쳐도 되나? 그게 좀 두려워질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뒷수습이 안 될 것 같은 그냥 속으로 누군가가 그냥 이런 거를 드러내서 쟤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은 들 수 있어도 제가 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좋게 그냥 나는 그 팀에서 빠져나가는 걸 선택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한테 되게 밉고 힘든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막 제거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온다 할 때는 그 사람 그냥 자체에 대한 내 입장을 떠나서 좀 연민심도 들고 그 사람 어떤 처지에 대한 공감을 좀 할 때 이거 이렇게까지는 잘 못하겠다. 그냥 내가 좀 빠지지 이런 생각도 있다. 네, 좋아요. 도깨비님은요? 저는 사실 토끼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토끼님처럼 처음에는 갈팡질팡했을 것 같아.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이미 내 손에 너무 큰 무기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너무 큰 무기. 네, 큰 진짜 제 핵심 무기가 들어가 있어서 상상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왜냐면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상상 속에서 막 이렇게 펼치면서 막 위로를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러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갑자기 확 뭐가 눌리면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려가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부 고발을 막 하러.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한테 너무 큰 키가 있어. 핵심 무기가 있어. 네, 그거 약간 도취되는 면이 있네요. 그쵸. 그 힘을 막 부리고 싶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경험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작아져 있을 때 그 커지는 컨트롤러도 되고, 뭔가 부릴 수 있는 또 그런 상태에 대한 충동이 좀 강렬해진다. 이 상황을 또 상상을 해보면 너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우월해지는 그런 이미지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애적 상처라고 하는 자존감, 이제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욕구가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나 이런 것보다 그건 약간 뒷전이 되고 고민은 하지만 이거에 더 이렇게 몰입이 되면서 그렇게 저질러 버리는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 분도 나중에 이렇게 나는 공익제보도 했던 용감한 고발자야 라는 프레임을 썼지만 사실은 그게 내 분노나 복수심에서 한 것 같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인식하게 됐을 때는 되게 죄책감이 느껴졌다 하셨어요. 이분도 당시에는 그 복수심, 도쿄님이 말씀하셨던 작아졌던 것이 이렇게 확 억눌렸던 것을 확 키우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보다 나아라는 그런 거를 느끼는 경험이 굉장히 좀 필요했다. 그렇게 느낄 만한 타인이 그 사람들이 된 거고, 그랬던 이제 면모가 있다라는 점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네요. 그죠? 사실은 나르시시즘, 그리고 특히 과도한 나르시시즘은 도덕성과 분명히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도덕성이라는 것의 정의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이거는 이타성과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나의 욕구나 나의 열정을 타인의 욕구나 열정과 비교했을 때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균형을 둘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도깨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떤 욕구, 내가 이제 그 우월하거나 크게 느껴 하는 욕구가 타인이 안전하고 싶고 직장을 유지하고 싶고 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고 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균형을 잡는 것보다는 이제 내 욕구나 충동이 확 이렇게 커지는, 그러면서 이제 지르게 되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타성, 이기성, 도덕성과 관련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타인도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죠.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 나르시시즘이 과도해지면 우리 모두 다 그런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이제 좀 보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갈등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어떤 욕구, 아까 도깨비님이 말씀하신 큰 무기를 막 부리고 싶은 그 욕구를 좀 조절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공감력이죠.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력이에요.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러면 힘들겠지, 고통스럽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공감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이러면 저렇겠지, 안 좋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떠올리고 느꼈을 때 나한테 오는 감정적인 동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정말 좀 너무 안 됐다. 이거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의 저런 상태가 나한테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마음을 좀 열 수 있다라던가 그 사람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을 마음에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동요를 느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변하죠.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근데 이제 과도한 나르시시즘의 감정 회피, 감정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굉장히 취약해지고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좀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닿게 되면 그 동요를 안 느낄 때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뭐 해볼 수는 있죠. 시뮬레이션 돌리지만 정말 내가 느낌으로까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내 입장을 더 고수하기가 쉬워지는 면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합리화가 나오죠. 합리화가 나오기 쉬워져요. 나는 이거를 공익제보를 위해서 한다. 회사 이런 건 나쁜 거다. 그리고 해놓고 나서도 나는 이런 용감한 고발자다. 라고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깊이 있는 마음. 난 사실은 잘 지내고 싶었고 혹은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과 좀 따로 놀게 되는. 그러니까 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나르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죄책감이 없으면 그렇게 편히 살 텐데 그 죄책감을 느끼고 여기에 뭔가 반성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는 게 저는 이것도 사실 되게 쉽지 않다 느껴지거든요.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님.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책이나 후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뭔가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나르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꼬리표가 그렇게 괜찮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지금 여기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공익제보나 이런 내부 고발이나 이런 건 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에 따라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가 내 새삼 되게 지금 좀 놀라운 부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 우리가 오늘 얘기한 요점이 그래서 공익제보는 내부 고발, 다른 사람 돕고 봉사하고 베풀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네. 아니죠. 예. 행위는 행위대로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타인을 위한 건지 이기적으로 나만을 보호하거나 나를 우월하게 하기 위한 건지는 내면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하게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도라는 것을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감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게 과도한 나르시시즘에서 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적인 훈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것을 이제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인의 욕구와 열정, 그죠? 과 나의 욕구, 그게 뭐 나르시스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거든 우월감에 대한 욕구든 나의 열정을 따르는 거든 이들 사이에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고 배려나 타협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 타인의 입장, 타인이 느끼는 특히 이제 고통에 관심이 있어야죠. 만약 내가 어떤 걸 취함으로써 이것이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고통에 일단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낀다는 것은 그들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서 내적인 동요, 즉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공감력을 좀 발휘해서 자신의 그 욕구를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 타인을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가야 된다 하면 주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나르시스트들은 이렇게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도 자신만의 미래를 즐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네. 아시겠죠? 더 바빠요. 나 혼자 나와의 관계를 하느라서 정말 이 사람한테 마음을 보내거나 이 사람을 느끼거나 이 사람한테 주의를 못 줘요. 그렇게 되면 이들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을 쏟고 주의를 두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주의를 나한테만 쏟는다는 건 에너지를 나한테만 갖고 있고 싶지 타인에게 좀 주고 싶지 않아. 이런 거에 사실은 약간 인색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 느낌을 나르시시스트들한테서 실제로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마음이 좀 인색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타인의 욕구를 희생시켜 가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관찰하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을 알아차렸을 때, 그 알아차리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타인을 밀어젖히고 내 욕구를 관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욕구를 이렇게 좀 진짜로 포기하고 좀 내려놓고 타인에게 그 양도를 하는, 그죠? 그 순간 너의 것을 챙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습관, 그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실제로 마음을 포기해보고 내려놓고 한 습관에 의해서 조건화가 계속 되는데, 이거 계속 취하고 내 쪽으로 가져오고 주의를 또 나한테 두고 하는 걸로 이 정말 공감이 필요한 순간 혹은 배려가 필요한 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정말 타인의 욕구를 희생시키지 않고 나의 욕구를 좀 포기해보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열정만 공허하게 쫓고 칭송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좀 틀어진 관계성, 틀어진 욕구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습들을 일상에서 해보실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욕구, 내 열정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좀 포기해보고 내려놓아보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 사실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나르시시스트 예상치 못했던 타인의 어떤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던가 연결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점점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관계성이 중요해지는 것들이 정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개발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언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프로에는 물론 도깨비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 밖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는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해지고 나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희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인의 욕구와 제 욕구가 있을 때 제 욕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사실은 저 사람의 욕구대로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제 걸 못 찾겠으니까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자라고 그것 또한 제 욕구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말 내가 그러면 진짜 진정으로 저 타인의 욕구와 타인의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서 선택을 한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이스트도 연습이 진짜 필요하겠다.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이런 걸 저도 느끼면 네 저한테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사람이 그걸 열심히 집중을 하고 그 제 것도 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맞아요. 내가 나의 마음과 내 욕구 제대로 모르면서 타인의 것을 존중할 수 없죠. 예. 타인의 마음을 정말 존중하고 알아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내 의도가 뭐고 내 욕구가 뭐고 그래야 정말 그 배려나 양보나 이런 것에 진정성이 있죠. 예.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각자 입장에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3번째 도덕적인 우월성과 분노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